안녕하세요. 우리 집 모든 문제를 상담해드리는 양담소 소장 양서영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은근과 끈기 김선영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궁금한데요. 오늘 또 김 변호사님 은근과 끈기로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죠? 네. 직장의 주말부부인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. 그분은 주말부부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며 팀원들에게 수시로 밥을 사곤 했습니다. 제게도 예외는 아니었죠. 몇 차례 밥도 사고 술을 사주셨는데요. 저도 남자친구와 소원해져서 이별을 고민하던 찰나여서 직장 동료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직장 동료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출퇴근 시 카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. 교통비를 아낀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3일 정도 차를 얻어 탔습니다. 솔직히 직장 동료는 제게 사랑해, 이쁘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도 했습니다. 같은 직장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모르는 척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. 그런데 직장 동료는 계속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라 이렇게 농담을 해서 저도 오빠, 자기, 보고 싶어요, 돈 많이 벌어 가방 사주세요 이런 적은 있습니다. 또 직장 동료가 모닝콜을 부탁해서 모닝콜을 해줬더니 선물을 사주고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. 저는 다른 남자 동료들과도 영화를 가끔 보았고 출퇴근길에 간혹 차를 얻어 타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 아내로부터 불륜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알리고 또 직장 인사과에 고발을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. 결코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. 저의 행동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? 네. 오늘 조금 위험한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. 김서영 변호사님. 네. 지금 아마 사연 주신 분은 성관계가 없었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이제 정말 아내 측에서 그렇죠. 이분을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 김서영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성관계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당사자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부정행위라 함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요. 그 성적인 성실 의무를 이제 해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부정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봐 드리면 네. 이제 몇 개월간 배우자 있는 남성이 여성과 이제 수천 건의 문자를 하고 이 사안하고 비슷하게 이제 여성이 거의 매일 모닝콜을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그 남성분이 뭐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.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긴 이제 뭐 연설을 쓰고 러브레터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걸 지금 어쨌든 다 받은 케이스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. 그 사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도 이제 간통, 즉 성행위가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 지금 보니까요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연자분은 남성의 이런 관심과 애정을 조금 즐겼다. 솔직히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왜냐면 그 직장 동료가 사랑해 이쁘다라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다고 돼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하지 말아라. 나는 그런 게 아니다. 뭐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껄끄러워서 모르는 척만 했다는 거니까 그 남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소위 요새 뭐 썸 탔다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는 유부남하고 썸을 탔다고 하시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사연자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자기란 말을 썼다고 하는 거죠. 그죠? 보고 싶어요. 또 가방 사주세요. 그렇죠. 도대체 왜 여성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방에 목을 먹는지. 근데 지금 이거는 남성이 듣기에 충분히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
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제 그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요,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 사연자 일방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빈도나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매일 이제 시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매일 밤늦게 이제 문자를 주고 받거나, 네. 그리고 오빠 자기라는 표현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, 그리고 둘이 단둘이 영화를 본 일이 이제 빈번하거나,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빈도가 상당히 소위 연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도가 잦았다면, 그런 아니 다른 사람한테 했다면 여러 명하고 바람을 피운 거지. 물론 내가 이 그렇습니다. 표현을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. 했다고 이게 부정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부정행위가 여러 그죠? 개 있을 수도 여러 개 있고요. 있는 거지 그거는. 그리고 이제 빈도가 한두 번 가지고만은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. 정말 오빠라는 말을 모든 사람한테 다 가방을 사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긴 합니다. 내가 봐도 내가 갑자기 여기 빙의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본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. 저도 꼭지가 돌 것 그죠?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네. 빈도나 시간대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빈도가 잦았다면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마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줄 때 사연자분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분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가 나중에 제 말 믿고 소송 가서 패하면 제가 저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.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이 사연은 보니까 사연자분이 좀 충분히 부정행위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부정행위하는 사람들이 문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문자를 통해서 뭐 여보,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오빠 실제로 그런 그 부정행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런 호칭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. 아니, 사실 뭐 오빠까지는 그렇지만 자기라는 말은 분명히 그렇죠. 남녀관계에서 부르는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직장 동료인데, 그죠? 그런데 또 하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 사실을 지금 회사에 알리겠다, 가족에게 알리겠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. 고민이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어떨까요?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. 다만 이제 그 아내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? 근데 공공연히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뭐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다만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고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을 피해자의 가족, 즉 배우자나 부모님, 동생한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이고요. 다만 이제 직장 동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알리는 회사에게 알리겠다고 한 부분.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.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지금 이 사연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아내분이 그럼 그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뭐 살짝 경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. 이제 공연성이 있느냐로 결국에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아서 법률적인 관계로까지는 그러니까 묶이지는 않았으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족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여기 아까 사연 주신 거에 보면 인사과에 고발을 하신다고 했는데요. 그러니까 직장 인사과에 고발을 해서 그 고발한 것 자체는 그 인사과에서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그 직장 동료와 사이에 그 배우자의 경우에 충분히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이 될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. 네, 오늘 이제 사연 아마 보시고 우리 뭐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될 행동은 본인이 먼저 거절하시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어쨌든
그러니까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피했다라는 것은 충분한 변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 김상현 변호사님이 아까 조언해 주신 대로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어떻게든지 어디가 아내분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제안을 해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 오셨으니까 아내분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관련해서 위자료를 먼저 제안해서 잘 합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또 어려운 사연 가지고 네, 저희가 상담을 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양담소 소장 양소영 변호사, 김선영 변호사였습니다.